안녕하십니까. 세상 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지난번에 인사드렸던 전국민중행동 정책기획위원장 주재준입니다. 민플러스 교육원장 김장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미국 대선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민중 총궐기, 퇴진 총궐기와 대선과의 관련, 미국 대선과의 관련성 이런 총궐기. 얘기를 좀 했었는데 뭐 설마 미국 대선 때까지 기다리시진 않겠죠? 계속 밀어붙여야죠. 네, 계속 그러니까 밀어붙여야죠. 뭐 우리 힘으로도 뭘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예. 좋은 흐름이 있을 거라는 건 예견이 되지만 예. 우리의 힘으로 일단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한 투쟁을 해야 되는데요. 11월 11일 날에 이제 총궐기가 예. 이제 시작점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예. 전 국민적인 항쟁에 예. 이게 이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그때 노동자대회, 농민대회도 있고 빈민대회도 있고요, 청년학생대회도 있고 시민대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 이제 오늘 아마도 이제 시국회의 추진위원회에서도 이제 공동주최로 제안하고 이제 오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풀도 굉장히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시작점이 돼서 쭉쭉 넘어가고, 한 20만 된다는 거예요. 20만 넘어가겠죠. 20만이 넘어가요. 20만이 넘어가고, 뭐 20만 넘어가고 30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노동자, 농민, 빈민들이 먼저 앞장서시고, 그 다음에 분노한 국민들이 함께 하시고, 그런 이런 대행진의 출발, 이것을 알리는 거고요. 아마 이거는 아마 계속 이어질 겁니다. 연말도 그렇고, 내년 3월 1일 정도 되면 또 친일 매국 또 부각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또 그때도 하고, 또 총선에 앞서서 또 하고, 계속 몰아붙여야죠. 어쨌든 한 번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고 연속해서 계속 더 세를 확장하면서 할 것이다. 예. 그리고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또 다른 어떤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민중 세력 말고도 예. 촛불이라든가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과의 연대도 어떻게 연대도 확장하고, 예, 그래서 뭐 윤석열 퇴진이라고 하는 것에 크게 같으면 크게 이제 원래 이제 강물이 끊임없이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구호 그런 거 있잖아요. 윤석열 빼고 다 모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요? 그럼 이준석도 올 텐데. 또 필요하면 다 모이라. 다 그래요? 모여. 받아줄 거예요 이준석을? 그건 약간 고민해봐. 안 됩니다. 예, 그건 고민해봐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와서 무슨 얘기 할지 몰라요. 예. 자, 그러면 과거에도 이러한 방식의 투쟁들이 있었어요. 예. 민중들이 먼저 강력하게 싸움을 하고 예. 거기에 시민들이 결합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탄핵까지 나간 예가 있단 예, 말이죠.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퇴진 촛불 이제 박근혜 퇴진시키고 나서 제가 이제 퇴진 백서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어요. 당시에 뭐 2만 권 정도 찍었는데 뭐 많이 팔렸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일본에서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정권을 바꾼 적이 없으니까 시민혁명 자기들. 일본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제 몇몇 분이 초청을 해서 거기 갔는데, 와, 저는 두 가지를 놀랐어요. 첫 번째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다 60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놀랐는데, 그때 이제 뭐 퇴진을 어떻게 시켰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기 끝나고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아,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놀랍다. 어떻게 태블릿 PC 하나 발견됐다고. 당신 얘기로는 10월 29일 1차 촛불이죠. 그때 5만 나오고 12월 5일 날 2차 촛불 때 30만 나오고 3차 촛불 11월 12일 날 120만이 나오냐. 어떻게 그렇게 조직하냐. 그 조직력이 니네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맞지만 또 틀립니다. 왜냐면 단순히 태블릿 PC가 이제 2016년에 발견됐지만 그 전부터 이미 분노가 켜켜이 쌓여왔어요. 그럼요. 이명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요. 13년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 네. 논란 그거 뭉갰잖아요. 내란 사건 조작해가지고 뭉갰잖아요. 네. 2014년에 세월호 그 너무나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월호 그렇게 했는데 그 세월호 유가족 40일간 단식하는데 폭식 투쟁한다고 거기 가가지고 예. 악마들이죠. 그렇습니다. 2016년 백남기 농민 물대포로 쓰러뜨린 거 다 아는데 그렇죠. 뭐 빨간 의인이 어쩌니 네. 뭐 사인을 규명해야 되는지 그 부검한다고 난리 쳤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거를 다 본 거예요. 맞습니다. 분노를 켜켜이 쌓여 있다가 네. 물론 뭐 그 노동자, 농민, 빈민들은 먼저 싸웠죠. 네. 살기 위해서. 네. 그리고 나중에 북북북북 앉아 있기가 이제 불안한 정도로 분노가 쌓였다가 태블릿 PC가 이제 트리거가 된 거죠. 그렇죠. 방어쇠가 된 도와서 있는 겁니다. 네. 빡 터진 거죠. 우리 역사는 원래 그렇게 예, 그 마중물이 있었고 거기에 시민들이 결합하면서 네. 항쟁으로 발단한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 박근혜는 제가 볼 땐 세월호가 시발점이었다고 봅니다. 네. 세월호 대참사가 네. 거기서부터 분노가 켜켜이 쌓이다 터졌다고 보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박근혜 정권에서 몇 년간 쌓였던 분노를요 단기간에 쌓아냈습니다. 예, 네, 이제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대단한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국민들을 단기간 내에 인계점을 도달하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윤석열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그래서- 때는 몇 년 걸렸지만 그렇게 길게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요, 빨리. 예. 그 항쟁에 저는 법칙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김정호 법칙. 원장님도 한때 네. 또 현장에 또 화신 그렇죠. 같은 분이었거든요. 제가 그 어떤 법칙이냐면 2006년도에 그 한미 FTA 민중 총궐기가 있었어요. 네. 그때 우리 이제 주재현 동지하고 저는 이제 그 한미 FTA 사실장이었습니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노동자 농민이 이게 이제 조직된 대우잖아요. 네. 근데 한미 FTA 못 막았어, 접붙어. 네. 아 이제 실망을 했죠. 네. 근데 이게 헛된 게 아니었어요. 싸웠으니까. 그 2년 후에 2008년도에 국민들이 광우병 촛불을 나온 거예요. 그런데 2015년도에 또 노동비 민중총궐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박근혜를 뭐라고 했냐면 거의 그 우리 민중총궐기의 조직실장이다. 조직하기 굉장히 힘든데 한 번씩 이제 박근혜가 기름을 팍 부어주니까 이제 열받았고 13만 명이 모인 거잖아요. 그때 이제 백남기 어르신 쓰러지시고. 네. 근데 이번에는 민중이 먼저 이렇게 총궐기를 한 다음에 1년이 안 걸려서 촛불이 터진 거예요. 태블릿이. 근데 이제 지금 윤석열은 그 이 총궐기와 항쟁의 거의 뭐 조직실장급이 아니라 거의 투쟁 본부장급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죠? 매일 사고를 치잖아. 주동자. 네. 예. 그러니까 막 20만 명.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이질만 터진다 하죠. 이거예요. 또 땡기네. 민중 총궐기가 이게 이제 압축되는 이런 이제 법칙 같은 게 있더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봤을 때 예, 예. 처음에 2년 걸렸고 예. 그다음에 1년 1년 걸렸고 걸렸고. 그럼 윤석열은 이렇게 줄면 이제 동답할. 반으로 줄어요. 반 6개월. 6개월에서 반. 그럼 11월 달 총궐기니까 내년 7월에 자빠지겠네. 그렇죠. 계산이 딱 나와. 계산이 이게 딱. 이야. 그래서 우리가 견적이 있는 싸움을 하는 거다. 맞습니다. 이거 뭐 좋은 법칙이네요. 맞습니다. 반땡이 법칙? 네. 반신 빠지는. 반땡이. 끊임없이 땡겨지고 있죠. 네네네. 그럼 7월로 확정 지금 되겠습니까? 그럼 뭐 정리합시다. 윤석열은 7월에 정리하는 걸로 하죠. 끝난다. 네. 이건 법칙이라 피할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네. 축적된 법칙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경험적으로 그러면 좀 우리 답답한데 11월 11일 하지 말고 좀 일찍 하시지. 그럼 6개월 뒤에 벌써 버스가 지금- 없죠. 버스. 지금 근데 어떤 정도냐면 버스가 이 없어서 안 돼. 기세가 어느 정도냐면 이제 지역에서 이제 15만 명을 모은다는 건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 도당 1만 명을 모아야 돼요. 근데 버스 한 대가 보통 한 30명 정도 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몇천 대를 예약하는 거예요. 버스. 그러니까 장난 아닌 거잖아요. 네. 그때 그 윤석열이 그 좀 지난번 잼버리 할 때 그 남의 자식들은 그 저기 버스 대가지고 다 이렇게 해주더만. 뭐 지구 자식들은 서울 오는데 버스 안 돼. 그 버스가 지금 풍기야. 대주라 그래. 지역에서 막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부르는 게 값이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농민들은 먼저 선점하자 버스 빨리 이러고 지금 막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전쟁. 이거부터가 전쟁. 안 되면 트랙터라도 타고 오셔야 되는데. 저한테 저안 되면 좀 시간이 걸려도. 그럼 일주일 정도 와야 되는데. 그나 지금 트랙터가 좀 느리죠. 예. 야,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좋다 이거죠. 네, 분위기 이제 30일 딱 남았거든요. 30일. 네, 30일 딱 남았는데 분위기가 좋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막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뭐 20만 원 훨씬 상회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어쨌든 이제 태진 광장을 확실하게 열어내는 선포의 자리가 됐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처참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은 노동자, 농민, 빈민들 아니겠습니까? 민중들이죠. 따라서 이분들이 진짜 참고 참다가 그동안 생업 때문에 잘 바빠서 촛불에 참가를 못했더라도 참고 참다가 한번 폭발하면 무섭죠.
거기에다 조직된 대우고 그래서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6개월 얘기하셨으니까 11월 11일 이후에 6개월째 이제 상황이 끝난다 이거죠. 야 이거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법칙 같은 거 딱 정리하는 거.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면 김장원 선생님 책임지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입니다. 분위기 쫙 뜨고 있는데 이 퇴진 투쟁이 그렇다고 해서 눈에 막 보여지는 국민들의 눈에 그러니까 막 확대된다라는 느낌, 뭔가 막 되고 있다. 이거 이제 말씀하시니까 느껴지는 거지. 피부로 와닿지는 않단 말이에요, 국민들한테. 그건 이유가 사실은 요거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될 때 이제 이 방류는 뭐 4월 달부터 방류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그리고 여론에서도 85% 국민들이 방류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불안하다고 얘기해요. 네. 그런데 예전 같으면 이게 이제 2008년에 미국산 소고기 문제 이제 광우병 얘기 말씀드렸지만 그때 같았으면 나와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요. 그때 기억나시지만 막 유모차 부대 기억나시고 뭐 여중생부터 나왔던 기억 나시잖아요. 그렇게 시민들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오시지 않고 소금을 사재입니다. 소금을 사준다는 것은 뭐냐면 그 소금 사서 얼마나 먹겠어요? 1년을 먹겠어요? 2년을 먹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 30년, 50년 방류한다는데 이게 대응이 아닌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반응한 건 아마도 저는 이제 총선을 심판하겠다 이런 대기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 내가 촛불을 들어서 정권을 바꿨는데 내 삶을 바뀌지 않았다 이런 그렇죠. 촛불의 효용성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한다. 민주당 트라우마라고. 그 비슷한 말이죠. 촛불을 맞습니다. 해서 끌어내렸더니 민주당이 그걸 홀라당 먹고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개혁을 안 해서 내 삶은 바뀐 게 없다. 민주당한테 또 죽 서서 개줄 수 없다. 아니 단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무주택자가 54%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주택 보급률은 지금 103%가 넘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주택자 때문에 무주택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촛불 정부라고 하면 집값 낮추는 방식으로 그 부자들 3채, 5채, 10채씩 갖는 사람들한테 부유세 빡빡 매겨가지고 18개 해줘야죠. 다 토해내게. 그러면 서민들이 다 그때 지지했죠. 그러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안 했습니다. 그 부유세 종합부동산세 낮췄잖아요, 대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뭐 2채, 3채, 4채, 뭐 5채, 6채 가지면서 집값이 6억 하던 게 12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박달벌이 얼마나 큽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청년층이. 그러니까 이런 박탈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촛불을 들었는데 나는 지금 그때보다 더 개털이야.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나서야 된다. 나서야 된다. 근데 그 첫 번째는 결국은 조직 대우가 먼저 그 포문을 열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시민들이 합세하는 시기. 그게 이제 6개월이라고 말씀하셨죠? 원장님 말만 다르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발 빼시려고?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그 10년에 한 번씩 사고를 치잖아요. 그것도 법칙이 또 있어요? 옛날에 옛날부터 지금 그 국민들한테 못 대진했던 그 대통령들 그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승만이 그 4.19 때 하와이로 쫓겨갔지. 그 10년 죽입니까? 박정희는 총 맞아 죽었지.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다 깜빵 갔지. 60년. 이명박 박근혜 다 깜빵 갔잖아요. 이 누구 차례냐 이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나 민중들의 이 항쟁이나 투쟁이 계속 진화를 해왔어요. 그렇죠. 계속 발전을 해왔거든요. 강화됐습니다. 이번에 대응하고 또 한 번 친다. 하이브리드 뭐 나온다 이거. 그러니까 6월 항쟁 때는 우리가 가투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촛불, 행진 이런 건데 이제는 이게 퓨전이 돼가지고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마음속에. 일단 총선에서 심판을 하고 이래도 이게 윤석열이가 정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이 깔끔하게 어떻게 정리를 할까 이게 다 마음속에 이게 있을 그래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위대한 이 항쟁의 이 창조의 정신이 반드시 역동성이 반드시 역동성. 폭발하게 돼 있다. 이걸 미국은 믿어야 된다. 역동성. 뭘 예상할게요? 어떤 그래서 10년 항쟁 주기설 그리고 그 항쟁 방식의 진화설 지나서 이번에 반드시 새로운 하이브리드한 이 항쟁 방식이 나올 거다. 뭘로 진화할 것 같습니다. 네? 뭘로 진화할 것 같아요? 저는 행진과 촛불과 그
유월항쟁식의 가투가 결합된. 아니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제가 이제 태진 촛불 할 때, 그러니까 각종 제가 정책기획 팀장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박근혜 태진 촛불 때 제가 정책기획 팀장을 했었어요. 남들은 다 이제 촛불 막 함께 하는데 저는 어디 있었냐면 프레스센터 16층에 올라왔어요. 저는 뭘 하냐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집계 오늘 몇십만이 왔는지 이걸 과학적으로 점검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과학적으로 안 하면 조중동이 바로 깨요. 그렇죠. 왜 뭐 50만이었는데 왜 70만이 뻥치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막 이렇게 협조가 많이 돼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그런 걸 많이 해줬어요. 실제로 지하철에 몇 명이 지금 뭐 나왔다. 그러니까 그걸 종합하면 유추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기 프레스센터 17층에 올라가면 그 광화문 전면을 보이는 창문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시민들이 촛불을 아무나 못 올라가지. 시민들이 선수들만 시민들이 촛불을 파도를 타고 막 오잖아요. 이쪽으로 막 오면 그 유리가 쫙 떨려요. 쫙 떨려, 막 떨려가지고 그 손을 딱 대고 있으면 제 심장이 막 떨려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게 바로 저는 신기원이라고 봅니다. 하다못해 그 태진 촛불이 있기 전 백남기 농민 부검 저지 투쟁 할 때요. 그게 이제 9월 달이었거든요. 백남기 농민이 2016년 9월 25일인가? 이제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제 걔네가 부검한다겠다고 나왔는데 그 한 달 동안 사실은 부검하겠다고 막 올 때도 저희들이 한 100명이 모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집회할 때도 1만 명이 못 모였어요. 그런데 그게 빡 터지니까 분기점이 있어요. 빡 터지니까 반드시 분기점. 막 10만이 30만이 되고 그게 100만이 되는 게 2, 30분이 안 걸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벌리는 거예요. 백남기 어르신 돌아가셨을 때 나는 그 시민의 표정이나 눈이 싹 돌아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세월호 때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이 마음의 빚이 국민들이 엄청나게 쌓였는데 그렇죠. 백남기 어르신을 지병 때문에 죽었다고 발표를 하니까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면서 이 심리가 싹 바뀌는 거 있잖아요. 끄집어 내려야겠네라고 결심한다는 느낌을 그 눈빛 속에서 봤어요. 그런 이제 모멘텀이 그렇죠. 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원장님이 얘기했던 게 저는 그 시민들의 역동성이잖아요. 민중의 역동성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냐면 그 1차 촛불 10월 29일 때요. 우리는 겁이 나가지고 그 전까지만 해도 뭐 10,000명 모으기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박근혜 포갑이 무서부리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때 10월 29일 날 태블릿가 10월 25일 날 발견됐을 거예요. 그리고 10월 29일 집회를 딱 잡았는데 상근자 그때 이제 상근자분들이 준비를 하면서 몇 명일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제일 많이 한 사람이 5,000명이 온 게 제일 많이 땡. 그런데 그때 5만 명이 났고 5만 명이 오니까 그분들이 우리는 당연히 그때가 이제 영풍문고 아파 청계 광장 쪽에서 집회를 하고 해서 서울대병원 쪽으로 올라가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딱 막으니까 경경들한테 딱 막히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 바로 광화문 광장으로 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딘지 아시죠? 종각에서 우회전하면 서울대병원으로 오고 좌회전하면 광화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경찰들이 딱 막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어디로 하냐면 우회전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좌회전 바로 해가지고 광화문 광장. 광화문 광장으로 가는 순간 거기에 시민들이 더 붙어. 광장에서 손뼉치고 있던 시민들이 더 붙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중의 역동성이구나. 열기만 하면 시민들이 합세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윤석열이 이걸 몰라요. 우리나라 국민이 어떤 사람인지 이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모르는 거고. 그 죄송합니다. 청와대가 옛날에는 저 광화문 쪽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집회하면 좋았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이 근데 막. 저는 이제 좀 용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집회 장소를. 너무 거기 너무 좁아. 좁아요? 좁아. 그러면 가긴 가야죠. 거기를 가야죠. 쫙 포위해서 고립봉쇄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민들. 이번에 그거 모르시는구나. 이번에 경찰이 어제죠. 그제 경찰이 지금 집시법 시행령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태원 그 앞쪽 도로 있잖아요. 이태원 쪽 막고 용산 막으면 거긴 진입 불가하잖아요. 이태원 쪽을 다 주요 도로로 해버렸어요. 주요 도로는 집회 금지할 수 있고. 용산을 보호하려고. 용산 보호하려고. 그런 짓을 해요. 대단하네. 얘네들은 이제 국민적 분노를 잘하니까 예.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막으려고. 그래서 걔네들 뭐 경찰 저 경력 확대한다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막 그런 맥락이에요. 근데 옛날에 하여튼 우리 주재준 동지하고 저 이제 민주노총에 있을 때 광화문 많이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 요거 용산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저기 뭐 이렇게 바리케이트 요즘 광화문에 많이 서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홍콩에서 온 거예요. 원래 홍콩 갔을 때 홍콩 경찰들이 바리케이트를 그런 걸 치더라고. 그래서 그걸 그다음에 캡사이신 그것도 홍콩죄예요. 캡사이신 언제 나올래나? 그죠? 그거 홍콩 가면 맞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국내 이제 화학이 아니라 그 이제 천연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캡사이신도 곧 나올 거다. 좀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어쨌든 그 옛날에 그 일들을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더 큰 투쟁이 벌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계시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지금 당장은 11월 11일 제대로 조직하는 겁니다. 11월 11일. 네. 꼭지는 11월 11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 11월 11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퇴진하라를 목적권 외치는 것이 지금은 핵심입니다. 여러 각양각색 각 부문 그리고 각 지역에서 깃발 들고 그곳에 오시는 게 가장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면 결국 국민들이 또 원하는 것은 윤석열 끌어내린 다음에 어떡할 거냐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 그러니까 목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쟁 목표 같은 것도 잘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논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첫 번째는 이제 우리한테는 뭐 시쳇말로 죽서서 개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촛불 들어서 정권 바꿔놨더니 그걸 가만히 있던 민주당이 다 먹어가면서 결국은 시민들도 촛불 효용성을 떨어뜨렸고 결국 한국 사회도 지금은 이제 완전 후퇴에 거듭하죠. 그렇죠. 새로운 대한사회 건설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한사회라고 하는 게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평가하면서 지금 진보 정당들이 각기 약진할 때 아니다. 명확한 거. 지금 민주노총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각기 약진이 아니라 모두 모여가지고 진보 대통합으로 가서 일정 정도 파일을 만들고 그것으로 자기 입장 그리고 대안 그리고 투쟁을 통해서 성명성 드러내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 새로운 세력이 출연을 해야 돼요. 모여서 힘도 키우고 대안도 제시하고 목표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이제 오셔서 출연을 해주셔서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이제 끝을 냈죠. 어떤 얘기? 국민들을 향해서 7월달 약속? 김장우 선배님부터. 김장우 선생님 확실하게 약속을 하시죠. 7월설. 일단 이제 빼빼로데이, 빼빼로데이를 찍고 7월로 가자. 7월 자. 오케이. 빼빼로 약속하신 겁니다. 7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선배님 말씀 받아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왜? 그거는 민중이 우리의 든든한 뒷배이기 때문에 민중이 앞장서서 투쟁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10일 기점으로 멈추지 말고 계속 퇴진 행진을 나아가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많은 거리에서 끊임없이 촛불로 윤석열 퇴진을 외친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좀 깝깝한 게 있었어요. 왜 우리만 하냐? 좀 나와라 더. 근데 여기에 아주 강력한 이제 부대, 윤석열을 까부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노동자 농민 빈민의 민중 부대가 11월 11일에 동참을 한다. 이게 희소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 투쟁이 고조되면서 김정은 선생님 예언에 의하면 7월 달엔 윤석열이가 자빠진다. 또 그게 안 되더라도 미국 대선 때는 팽당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일만 남은 겁니다. 그죠? 돌파가.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싸워주시고 11월 11일 날 뭐 자기가 소속된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시내 곳곳에 집회 안 하는 곳이 없을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